안녕하십니까. 드럭스루 이학사입니다. 지난 6월 16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과 사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비평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대학 전공 수준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은 이거는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된다는 비평을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자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비문학, 국어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문제나 과목 통합 융합형 문제 출제를 할 경우에는 사교육을 너무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좀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수능 킬러 문항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래서 2024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우선 뭐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옳은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사교육 비도 많이 들고 부담도 크니까 좋은데, 다만 이 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최재천님의 그 책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이 학문, 저 학문, 이과, 문과, 뭐 이과에서도 분자생물학이니 무슨 뭐 유전학이니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학문 간 융합하고 좀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너무 또 통합을 하면 안 된다? 융합 이런 사고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배제하자.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한 가지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약에 취한 대한민국이라고 조금 자극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사 일부를 보면은 고등학생인 한우리 군은 최근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탄을 했고, 그러자 친구는 이걸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면서 약을 하나를 건넸대요. 이 약을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서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서 약을 구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게 모르게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기뜸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공부 잘 되는 약은 아무래도 콘서타오로스 서방전과 같은 그 메틸페니데이트 함유 의약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은 ADHD 치료제입니다. ADHD.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인데요. 총 4종류가 있고요. 약효를 띠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8, 27, 36, 54mg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아우 막 산만하고 막 집중 못하고 막 이거 했다가 스마트폰 했다가 막 이런 거를 치료하는 약인데, 이게 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막 알려졌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성분, 이 콘서타우로스 서방장의 약효를 띈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인데요.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일종의 그 우리의 중추신경계 CNS라고 하는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입니다. ADHD 환자의 경우는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원리. 막 산만하고 막 이거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집중 못 하는데 야 집중! 각성! 이런 효과를 준다는 약인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집중력 향상을 시켜준다. 뭐 이렇게 좀 잘못 알려져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 콘서타오로스 서방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약이고요. 그 약물에 중독된다는 것은 이 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막 의존성, 금단 현상을 띌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이 약이 일종의 각성제, 흥분을 시켜주는 약이다 보니까 기분 조절이 너무 업다운이 심해져서 기분 조절이 어렵다거나, 쉽게 말해서 성격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뭐 쉽게 흥분을 한다거나, 워낙 또 각성 상태, 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잠을 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이제 키도 잘 안 크겠죠.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가 이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키 성장이 억제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선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는 약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의약품 메틸페니데트 성분의 의약품은 음, 도핑 금지 약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부정, 금지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핑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그 선수는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약이 우선 뭐 성적을 향상시켜 주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부라는 시합에서 금지 약물이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스포츠라는 영역에서 반칙이 되는 약물을 오직 눈앞의 성적을 위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이렇게 커리어가 망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의 두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선수는 베리 본즈라는 선수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 A 로드라는 선수입니다. 베리 본즈는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홈런 기록자이죠. 뭐 홈런에 있어서는 정말 뭐 엄청난 기록을 쌓은 선수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선수는 유격수라는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막 빠따도 장난 아니게 막 홈런도 겁나 치고 엄청난 기록을 남겼던 괴물 같은 타자였는데요. 이 두 선수는 종국에 이제 약을 사랑했다는 죄로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에 입성에 실패를 하거나 여전히 입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되게 뭐랄까요? 그 이분들의 화려했던 성적들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부정당해 버렸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 금지 약물을 들이켜서 이렇게 명예를 실추된 이분,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분은 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NBA 구단을 사버렸어요. 네, 미네소타 팀버 올브즈라고 하는 NBA 구단을 사버려서 어, 빨만한가 그냥? 한번 젊을 때 바짝 빨고 그냥 크게 땡기나? 네. 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빨면 안 돼요. 일단 약은 금지 약물을 빠는 거는 나쁜 행동이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 성적을 위해서 이런 약들을 먹이는 것은 전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막 그 킬러 문항이니 막 그 공부 잘하는 약이니 문제가 되는 그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은 일단 2022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10.8% 총액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거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금액이 증가를 했죠. 10.8%가 증가를 했으니까.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서 상승을 했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 학년에 걸쳐서 모두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높았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단순 양적 격차는 소득에 따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고난도의 문제를 낸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사교육에 때려 붓는 양에 따라서 이제 또 성과가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취지라면은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쎄요. 네, 넘어가고요. 우선
자, 그럼 아무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콘서트 오로스 서방정 공부 잘하는 약을 먹었을 때 진짜로 성적이 오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임상 실험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실험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꽤나 신뢰할 만하다 싶은 내용들을 좀 추려봤고요. 우선 임상 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설계, 디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실험은 115명의 ADHD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먹여봤다고 합니다. 12주간 먹였고요. 대상은 12세에서 18세, 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겠죠. 이렇게 먹였더니 자 결론 학습 기능 평가 시 약 복용 후 일반인의 평균 수준으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성적 올랐네? 야 이거 약 먹으니까 역시 성적이 오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ADHD가 있는 환자들한테 약을 먹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콘서타우루스 서방정은 ADHD 치료제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ADHD가 있으면은 집중도 좀 못하고 뭐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학습 기능 평가라는 걸 했답니다. 그래서 뭐 쓰기, 읽기, 뭐 시험도 보고 정보 처리도 하는 뭐 이런 일련의 평가들을 했는데 먹기 전에 학생들은 하위 15%에서 30% 정도였대요.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은 한 45에서 40점 정도였는데 12주간 먹였더니 이 친구들이 막 상위권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평균 수준, 일반인의 평균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HD가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면서 이 친구들 학업 성적이 그에 맞춰서 조금 따라왔다고 봐야 되지. 야, 이 약을 먹었더니 그냥 공부를 잘하더라? 성적이 늘었더라? 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이터죠.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시험인데 이 시험은 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했고요. 7,000명의 어린이 중 377명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성별이나 민족, 부모, 그리고 부모의 가계 소득 등 자녀의 성적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정했다는 게 좀 의의가 있고 시토 테스트라고 해서 네덜란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시토 테스트. 이 시토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초기에 먹었던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요. 아예 먹지 않은 집단은 중간 534점, 뒤늦게 먹은 친구들은 536점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 근데 뭐 1, 2점 차이네.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토 테스트는 510점부터 550점 만점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중간 매우 모여 있잖아요. 이 530점에서 540점 사이. 그래서 1, 2점 차이가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절대로 작은 건 아니고요. 그럼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점수가 더 낮네? 이 약을 먹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시험은 우선 ADHD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총 7,000명 중 300명이 이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었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ADHD가 있거나 있었을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을 먹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ADHD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ADHD가 아예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었을 때 성적이 오르더라 아니더라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본 시험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보면은 그러니까 ADHD가 있는 학생들이 이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우루스 서방정을 먹을 경우에는 ADHD가 치료가 되면서 이 친구들의 성적이 평균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 정도로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싶으면 이러한 디자인을 하면 좋겠죠. 강남구의 모 중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씩 뽑아요. 100명씩 뽑아서 수학 점수 평균 70점인 애들을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남녀 성비도 맞추고 부모의 가계 소득도 일정하게 맞추고 사교육을 전혀 안 받은 친구들로 뽑아야 되겠고, 그리고 ADHD도 전혀 없는 친구들로 모은 다음에 절반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먹고 절반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지 않았을 때 전후 성적을 비교하는 게 이 약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약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디자인일 텐데요. 이런 시험 디자인은 윤리적으로나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콘서타우로스 서방정 이런 공부 잘하는 약이 아직까지는 뭐 성적을 올려준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킬러 문항 삭제라든지 공부 잘하는 약 뭐 이런 논란들의 그 끝에는 결국 음, 뭐 과거 급제처럼 2023년인 지금에도 수능 시험 하나만 잘 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신념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의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대 바라기, 의대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무조건 의대를 안 가면은 의대 아니면 죽음이다. 뭐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제가 입시를 치르던 약 2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위권의 선택지가 꽤 다양했거든요. 뭐 그때도 의대는 늘 최고 순위 인기 학과였지만 뭐 스카이라든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에 공학도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입시를 치르던 20년 전보다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는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게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뭐 책도 좀 찾아보고 뭐 라디오나 유튜브도 좀 보고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일본 강점기라든지 한국 전쟁의 잔혹사를 많이 겪어왔고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고 나서 좀 살만한 나라가 되었더니 IMF라는 경제 위기가 터지기도 하고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한 번이라도 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모든 세대에 거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약 17.7%밖에 안 되고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들이 61%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딴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실패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뭐 수능 인생 전부 아니잖아? 수능 뭐 초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야,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봤지? 야, 미래는 기술이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성공이나 행복한 삶에 대한 한 가지의 정답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좀 다양화된다면 이런 킬러 문항, 공부 잘하는 약 이런 논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자아 실현, 사회적 성공, 사회가 평가하는 성공, 그리고 인스타그램 속의 성공, 이런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답안지가 다양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